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분들은 결국 다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만 빠지고 지방만 고스란히 찌게 돼요. 살찔 수 있는 체질이 되는 아주 지름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살 안 찌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아침에 8시 정도에 밥을 먹고 나왔는데 10시, 11시 정도에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에서 생기는 반응성 저혈당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또 아이고 당 떨어진다. 초콜릿이나 간식, 과자 같은 걸 먹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 또 떨어지고 또 먹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하루 종일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 정말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일부는 이제 생활 습관을 점검하다 보면은 자기가 먹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거에 포함을 안 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아니고 실제로 살찔 수 있는 체질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근육만 빠지고 지방이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운동도 거의 안 하시고 단백질 섭취는 정말 안 하시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굶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살찔 수 있는 체질로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근육이 좀 적은 마른 비만형의 비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살찔 수 있는 체질이다 라고 먼저 인지를 하시고 더욱더 운동과 식사 조절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다이어트 방법은요, 무조건 굶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빨리 살을 빼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굶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굶어서 체중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체중이 빠지는 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 근육만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럼 휴가 갔다 와서 또 일상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굶는 다이어트 후에 다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만 고스란히 찌게 돼요. 이게 결국은 요요 현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요, 전체적으로 내 건강을 망치고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칼로리에 집착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칼로리 중요해요. 그런데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언제 먹고 언제 공복을 지키느냐,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로리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먹는 생활 습관, 먹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지도 항상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년이 되시면 정말 살이 안 빠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 성호르몬의 변화예요. 자,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게 성호르몬이거든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이제 예를 들자면요, 50대 전후로 해서 이제 폐경이 일어나는데 결국 40대 초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는 동안에 1년에 0.8kg씩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찌는 걸로 돼 있어요. 이 폐경기를 거치는 동안에 3 내지 6kg가 그냥 보통 저절로 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이게 갱년기 여성분들은요,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정말 푸념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정도로 20대 때 운동을 했으면 미스 코리아 나갔겠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남성 호르몬은요,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아요. 천천히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력도 감퇴되고 성욕도 감퇴되고 그리고 피로하고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축적되고 살이 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아이들한테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은 이제 키를 성장하게 하고 뼈와 근육을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이 든 성인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나옵니다. 우리의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요. 우리의 지방이 복부에 모여있지 않고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20대 이후에요, 성장 호르몬이 10년마다 14.4%씩 줄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의 결핍도 결국은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 또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이살이 찌는 원인은요, 기초대사량의 저하예요. 기초대사량은요, 30대 이후에 1%씩 매년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으려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적게 먹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버틸 수 있는 몸이 되게끔 이렇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노력을 꾸준히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운동과 식사 조절,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꾸준히 올려주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쉽게 살이 찌는 사람들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체질이 그냥 평생에 굴레인 것처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체질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뿐이죠. 살 안 찌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6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살 안 찌는 체질로 될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정상인은요, 혈당이 70에서 140 사이에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인들, 우리가 20대에 아주 마르신 여성분들도요, 혈당이 2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혈당이 쫙 올라가면요,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는 이런 것이 에너지의 이 대사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올라간 혈당을 잡아내리는 과정에서는요, 인슐린이 작용을 하면서 지방으로 계속 축적을 시킵니다. 혈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생길수록 지방이 축적이 된다.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만연해 있죠. 왜냐하면은 빵, 떡, 면 이런 것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현대인들은 중독이 되고 계속 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양질의 탄수화물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시고 찾아 드셔야 돼요. 그 양질의 탄수화물은 무엇이냐면요, 흰 밥 대신에 현미밥, 잡곡밥, 보리밥 이런 것들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흰 빵 대신에 좀 거무틱틱한 호밀빵, 잡곡빵, 홍밀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트밀도 갈아낸 게 아니라 통오트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통곡류거든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탄수화물을 찾아 드시는 습관을 항상 기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식사에 주의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공복을 쭉 지키다가 공복을 깨는 그 시간에 먹는 음식이 우리의 혈당 스파이크를 좌우를 합니다. 쭉 공복을 지키다가 아침에 정말 단맛 나는 샌드위치에다가 잼을 발라서 과일 주스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쭉 올라갔다 인슐린 때문에 뚝 떨어져요. 이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또 뭐냐면요,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8시 정도에 밥을 먹고 나왔는데 10시, 11시 정도에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에서 생기는 반응성 저혈당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당 떨어진다, 손도 막 떨리네, 뭐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초콜릿이나 간식, 과자 같은 걸 먹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 또 떨어지고 또 먹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하루 종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복을 깨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이 점심, 저녁에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복을 깨는 첫 끼에 안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건 자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식후에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혈당이 떨어져요. 우리의 근육은요,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 것을 빨리 떨어뜨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하려면요, 빨리 나가서 걸으세요. 점심 식사 이후에 걷고 과식했다고 생각하시면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180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혈당이 140, 150에서 멈춰서 쭉 운동하는 동안 유지를 하다가 이제 충분히 운동을 하면 쭉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과를 밟게 돼요. 근육이 많으면요, 살찔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살찌는 체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육 많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 근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약 체질이 되고요. 우리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뼈도 아주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근육 부족하신 분들은 골다공증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조금만 넘어져도 낙상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골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치면 또 병상에 누워있게 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근육이 더 빠지고 지방만 느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것은 낙상을 방지하고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늘리는 거 중요한데요, 근육을 늘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양질의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닭가슴살, 계란, 콩류도 있죠. 그릭 요거트 같은 것도 있고요, 치즈, 그리고 아몬드라든지 버섯,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드신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필요해요. 이렇게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서 차곡차곡 아주 좋은 양질의 근육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키우려면요,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돼요. 충분히 잠을 주무실 때 우리의 성장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 근육을 키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살이 덜 찌는 체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아주 권태롭고 피로하고 허약 체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이 자꾸 찌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요, 결국은 식사에서 정제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잘 먹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운동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수면도 잘 취해야지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잘 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찬물을 좀 드시면 조금 더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이런 논문도 있으니까 이렇게 찬물이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기초대사량 부분에서는 약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규칙적인 생활도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중요하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거 수면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수면 부족으로 항상 시달립니다. 그리고 잘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안 좋으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수면을 잘 취해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근육도 잘 생기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오거든요. 이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로 꼭 수면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잠 못 잔 다음날 막 단 것도 땡기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도 덜 나오게 되고요, 렙틴, 그렐린,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싹 정리를 해주는 게 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셔야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단맛이 나는 음식에는요, 탄수화물이 많고요, 고소한 맛이 있는 음식에는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맛에 길들여진 이 현대인들의 나쁜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입맛 바꾸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단맛에서 고소하고 묵직한 맛으로 내 입맛을 바꾸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단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래서 단맛 나는 음식들은 빵, 떡면, 과자, 액상과당, 단맛 나는 과일들을 좀 피하시고요. 우리가 묵직하고 이러한 견과류라든지 그리고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치즈도 좋고요, 고소한 맛에 좀 길들여진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유를 먹을 때도 입에서 단맛 나는 두유는 피하세요. 고소한 맛 위주의 두유를 고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입맛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장내 유산균의 문제예요. 장내 유산균이 온갖 질병과 건강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장뇌축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하죠. 결국은 우리의 정신을 좌우하는 것도 장에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는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만 바라보더라도요, 이 장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뚱보균과 나신균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줘야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검사들이 아주 발전이 돼가지고요,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요, 뚱보균이 아주 우세하고 나신균은 조금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내 몸에 나신균이 많아지고 뚱보균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까운 병의원에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한 검사로 내 몸의 장내 유산균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을 좋은 유산균으로 바꾸려면 충분한 섬유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섬유질, 야채, 채소, 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장내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런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좋은 유산균들이 높아지고 나쁜 유산균들이 적어져서 장내의 균들의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 제로 음료 같은 것들 많이 있죠.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 장에 가서 장내 균형을 깨트립니다. 장내에 유해균들이 이것들 먹고서 증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 음료, 인공 감미료를 많이 먹는 습관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내의 유산균의 문제도 살 빠지는 체질로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